암호화폐 세상에서 비트코인을 제외하고 나머지 코인들을 비교하면 이더리움이 왕입니다. 흔히들 말하는 암호화폐 생태계의 덱스, 디파이, NFT, 게임 등 모든 분야에서 이더리움 생태계는 그냥 압도적인 1위입니다. 사실 2위 BSC, 솔라나 등과 비교하는 게 민망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더리움 생태계는 계속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지갑 개수도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지갑 개수는 현재 약 8천만 개를 돌파했는데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전 세계 인구가 50억인가 정도 되는데 아직 이더리움 지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1.5%밖에 안 되네요. 역시 크립토는 아직도 극초반입니다. 이더 가스비 증가 추세를 보면 이더 생태계의 성장을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가스비라는 것은 이더리움 체인 내에서 전송, 민팅, 스왑 등의 거래를 발생시키게 되면 그때 발생하게 되는 수수료입니다. 가스량이 많다는 것은 거래량이 많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NFT 거래량을 확인해 보아도 최근 3달 동안 거래량 2위인 솔라나와 많게는 30배, 적게는 5배 정도 이더리움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더리움에도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가스비입니다. 최근 개인적인 경험으로 이더리움 계열의 토큰을 스테이킹 해제를 하는데 가스비가 약 250불 정도였습니다. 그냥 거래를 하나 발생시키는데 그 수수료가 30만원 정도라니. 현실에서는 은행 ATM 수수료 1,000원도 아깝다고 생각했는데 이더 가스비가 진짜 해도 너무하네요. 비싸다는 정도를 넘어서 가스비 때문에 웬만한 금액으로는 거래를 하는 것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가스비의 문제는 NFT 거래에 더욱 치명적입니다. NFT는 그 특성상 발행량이 매우 적고 개당 단가가 높은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특성으로 유동성이 떨어져서 잘 못 사게 되면 아예 팔 수가 없게 됩니다. 이런 특성의 높은 가스비로 인해서 유동성은 더욱 떨어지며 NFT 시장 자체를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해결책으로 지난 영상에서 소개되었던 플로우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플로우는 메인넷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인데 이제 혼잡한 이더리움에서 놀지 말고 쾌적한 다른 곳에 가서 놀자 이라는 것입니다. 플로우는 거래 속도와 거래 수수료를 혁신적으로 개선했지만 이더리움의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플로우의 메인 DApp 중 하나인 NBA 탑샷의 NFT는 이더리움 체인의 프로덕트에서 거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유저 입장에서는 새로운 플랫폼에 정착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네이버를 쓰다 보면 구글이 아무리 좋아도 그냥 익숙하고 사람 많은 네이버에 계속 있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개발자 입장에서도 플로우 DApp을 개발하기 위해 새로운 공부가 필요해 개발의 접근성도 떨어집니다. 그렇다면 이더리움 체인 내에서 네트워크 효과는 계속 받으면서 거래 수수료를 개선할 수는 없을까? 이런 솔루션으로 나오는 것이 레이어 2입니다. 레이어 2는 최종 거래 검증과 저장을 레이어 1인 이더리움에서 하게 됩니다. 대신 임시로 레이어 2에서 거래를 모아서 검증해 둠으로써 속도와 거래 비용을 낮출 수 있는 기술입니다. 즉, 이더리움의 드넓은 네트워크와 보안성은 그대로 사용하면서 속도는 높이고 거래 수수료는 낮출 수 있는 것입니다. 레이어 2에도 옵티미즘 등의 다양한 기술이 있는데 이뮤터블 X가 도입한 기술은 GK 롤업입니다. GK 롤업 기술은 이미 DYDX에 적용이 된 실사용 사례가 있습니다. DYDX는 탈중앙화 선물거래소인데 GK 롤업을 성공적으로 적용하며 거래 속도의 향상과 가스비를 낮추며 지금은 모든 탈중앙화 선물거래소의 1위가 되었습니다. 이뮤터블 X는 이런 GK 롤업 기술을 가지고 있는 NFT 생성 전송 플랫폼입니다. 이뮤터블 X에서 ERC722 NFT 전용 표준화 토큰과 ERC20 일반 표준화 토큰을 발행하고 거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얼마 전 코인리스트에서 아이디어를 성장한 가츠 언체인드라는 게임 내의 아이템 NFT 생성과 거래를 이뮤터블 X에서 진행합니다. 이뮤터블 지갑을 가츠 언체인드에 연결하여 NFT를 소유하고 거래가 가능합니다. 만약 이뮤터블 X가 플로우에서 NFT를 진행했다면 이더리움의 체인이 아니기 때문에 NFT를 게임 내에서 사용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뮤터블 X는 이더리움 메인 체인 내에 있는 레이어 2이기 때문에 이런 이더리움 체인 내의 프로덕트들과 호환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뮤터블 X 내의 NFT 거래 수수료는 0원입니다. 이더리움의 거래 수수료를 생각해보면 이건 엄청난 발전이죠. 그리고 거래 속도 역시 1초에 9,000개의 NFT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이더리움 체인 내의 다양한 프로덕트와 협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대 NFT 2차 마켓인 오픈시, 초대형 게임인 일루비움 등도 눈에 띄입니다. IMX 토큰은 기본적으로 이뮤터블 체인 내의 거래 수수료로 사용됩니다. 유저는 이뮤터블 X 토큰을 스테이킹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버넌스 토큰으로 투표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이뮤터블 X가 근본력이 있는 것 중 하나는 역시 베커입니다. 근본 프로젝트 뒤에는 근본 VC가 있죠. 투자자들의 양과 질이 모두 훌륭합니다. 전통 암호화폐의 VC들인 갤럭시, 코인베이스, FTX, 후오비, 에링턴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가장 트렌디한 투자사인 애니모카도 있습니다. 또한 스타크웨어는 JK 롤업의 개발사입니다. 기술 개발사가 직접 프로덕트 회사에 개발을 했다는 것도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전체 투자금이 8,200만 달러입니다. 약 1,000억 정도 되는 금액인데요. 보통 괜찮은 신생 프로젝트들의 투자금이 약 2천만 달러 정도인 걸 보면 투자금 자체로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뮤터블 코인의 유의점으로는 첫째로 이미 시총이 꽤나 높습니다. 토큰이 풀린 지가 11월 초여서 아직 한 달이 안 되었는데 시가총액이 1조 4천억 원으로 시총 순위 102위 정도였습니다. 지금이 단기 고점인지 아직 이제 시작인지 모르겠네요. 토큰 물량이 풀리는 기간은 투자사와 개발사 물량이 1년 락업이 되어 있습니다. 개발사와 투자사 물량은 전체 물량의 약 20% 정도 됩니다. 두 번째로 유의할 점은 이더리움과 이뮤터블 X 간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이뮤터블 X 내에서의 NFT 거래에는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지만 이더리움 메인넷과 이뮤터블 X 레이어 2를 오고 나갈 때는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이때 수수료는 이더리움 메인넷 기준으로 수수료가 발생되기 때문에 최소 30달러에서 많게는 200달러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고 가고 왕복 비용으로 20-30만 원이 드는 셈인데 소액 거래 유저에서는 금액이 부담스럽기도 하고 거래 자체가 번거롭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이더리움 2.0 포스 전환이 되고 난다면 레이어 2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언젠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더리움은 결국 2.0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럼 이더리움 메인넷 자체가 POS가 되기 때문에 메인넷 자체에서 거래 수수료와 속도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럼 굳이 한 단계를 더 거치면서 레이어 2를 사용하게 될까요? 레이어 2의 프로덕트들의 수명은 이더리움 POS 전환까지로 봐야 하나? 그런 의문이 생깁니다. 이뮤터블 X는 이더리움 체인의 전용 NFT 플랫폼으로서 더욱더 빠르고 쾌적한 NFT 거래를 도와주는 프로덕트입니다. 이더리움의 NFT 생태계가 계속 발전한다면 이뮤터블 X도 함께 발전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제 막 시작한 프로젝트인 것만큼 조금 긴 안목으로 프로덕트의 성장을 지켜보는 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